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5학년 명찰을 단 워킹맘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 동안 많은 아이들을 봐왔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늘 웃고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항상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어릴 땐 얼굴만 봐도 어떤 아이인지 단번에 알아보는데 점점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성인이 됐을 때 속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전 학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던 터라 젊은 시절엔 악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사람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많이 봐왔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배경에 좋은 학벌, 그리고 출중한 외모를 갖췄다 해도 상대방의 내면을 잘 보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허상이라는 걸 전 오래전에 배운 적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말이 제 인생의 신조가 된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전 부모님 두 분 다 교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나도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 여성으로서 최고의 직업이 선생님이어서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은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임용고시를 치르고 교사가 되기를 많이들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일찍부터 교육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졸업 후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지내는 게 제 적성에 딱 맞았고 보람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산다는 거였죠. 워낙 범생이라서 학교, 집밖에 몰랐고 또 직업이 이러니 부모님께서 항상 조신하게 지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된 이후에도 학창 시절처럼 범생이로 살았는데 친한 친구가 절 보더니 한심하다는 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주야, 넌 뭔 재미로 사니? 난 하루라도 너처럼 못 살아. 연애를 해봤어? 아니면 술을 먹을 줄 아니? 진짜, 너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 줄 알아? 특히 우리 나이 이 꽃다운 20대를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지. 내가 널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 이거사. 일하기도 바빠. 그리고 놀아본 사람이 잘 놀지.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잖아.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시집이나 갈란다. 교사? 물론 최고의 직업이지. 근데 연주야, 넌 결혼하면 네 자유는 끝이야. 알아? 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시댁일에 남편 내조까지 언제 놀 거야? 못 놀아. 그럼 어쩌라고. 난 동네 슈퍼도 잘 안 가. 내가 뭐라도 하나 사면 다음 날 바로 애들이 선생님 어제 콜라 먹었죠? 하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돼서 어딜 가지를 못해. 그럼 동네를 벗어나면 되잖아.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말이야. 전혀 다른 분위기? 거기가 어딘데? 친구가 말한 전혀 다른 분위기는 바로 화려한 밤문화가 있는 젊은이들의 거리였죠. 다 집에서 쉬고 자야 할 시간에 그 거리는 정말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전 너무 졸라서 그 거리를 처음 갔는데 거리에 서 있으니 제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친구는 아예 작정을 하고 반짝이 티셔츠에 짧은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그 거리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렸죠. 그런데 전 어디 시골 촌뜨기 같이 면 셔츠에 면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갔으니 말 다 한 거죠. 친구는 제 의상이 너무 아니라면서 옷집에 들어가 절 완전히 변신시켜줬고 친구는 옷에 맞는 화장도 해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이지 제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은 그래, 일탈이란 것도 해야 사는 재미가 있지란 마음에 그렇게 변신을 하고 친구를 따라 나이트클럽으로 갔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처음엔 놀랐는데 1시간 정도 있으니 음악도 신나고 사람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니 재밌더라고요. 친구가 우리도 스테이지에 나가서 춤추자고 해서 끌려서 나갔는데 춤이란 걸 춰본 적이 없는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제 앞에 다가와 멋지게 춤을 추는데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정말 배우 뺨치도록 잘생기고 멋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며 놀았는데 새벽이 훌쩍 넘긴 시간에 이제 정말 집에 가야겠다고 나서려고 하자 그 남자는 함께 있자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으면 왜 그런 놈한테 넘어가냐 하시겠지만 그날의 분위기와 그 남자의 달콤한 말을 들으면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홀리듯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고 아침을 맞이했죠. 그런데 전 이대로 끝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는 저에게 반했다며 사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주 씨, 나 연주 씨한테 반한 것 같아요. 나 원래 이런 놈 아니거든요. 사랑에 빠지더라도 상대방을 오래 보고 천천히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연주 씨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연주 씨랑 사귀고 싶어요. 당신한테 빠졌어요. 전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모든 게 핑크빛으로 보였고 생전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감정만 앞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있는 집 자식이었고 나중에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그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시 부의 상징인 스포츠카를 타고 절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났고 남자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전 고민할 것도 없이 예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절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제가 다 담당하게 됐고 남편은 10원 한 푼 안 쓰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왜 저만 결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은 이 집 우리 집이 아니야. 월세야. 사정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 따로 사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사서 다 같이 살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던 집이라면서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집 근처였어. 그냥 여러 말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거고. 솔직히 네 시애비랑 살던 집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그럼 오빠한테 사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결혼 준비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무 말 안 한 건 오빠가 집을 책임지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까지 저더러 알아서 하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걔가 돈이 어디 있어? 아직도 계약직이라 정규직 될 때까지 월급도 90%밖에 못 받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직이라니? 오빠 HG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 다닌 지 꽤 돼서 연봉도 좋을 건데 왜 돈이 없어요? 대기업? 준비는 했었지. 떨어졌지만. 지금 외삼촌 친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꽤 탄탄한 회사야. 시어머니도 남편도 전부 거짓말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오빠한테 난리를 쳤고 왜 나랑 결혼하냐면서 울면서 따졌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가관이었죠. 너 공무원이잖아. 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엄마한테 들은 대로 내가 지금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계약직 전전하는데 와이프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난 널 택한 거야. 뭐? 내가 공무원이어서 결혼하자고 했다고? 내가 그날 괜히 거길 가서 너 같은 인간을 만나고 나 어떡하냐고.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물러. 근데 우리가 지내온 정이 있잖아. 그리고 나 너 사랑해. 하지만 가는 여잔 난 안 막아. 그러니 네가 선택해. 전 그 말을 듣고 이 인간을 총각 귀신을 만들어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미 소중한 생명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오빠는 이야기를 듣더니 아빠가 됐다며 엄청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좋아서 난리였습니다. 잔칫집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죠. 시모랑 남편이 저한테 사기치고 선생 딸내미를 뺏길 판이니 부모로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특히 친정엄마는 절 붙들고 울면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냐고 난리였죠.
아이를 없앤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이미 결혼한다고 소문이 난 터라 혼삿길도 막혔다면서 아버지는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결사반대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손자 이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아빠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고 제가 고생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 월세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죄송해서 결혼식도 생략하고 부모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혼인서약을 했죠. 그렇게 전 결혼 전부터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얼굴 빼곤 다 빵점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힘들었지만 결혼 이후가 더 문제였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이 입만 떼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면서 아예 처가댁에도 오지 말라며 남편을 쫓아내버렸는데 시어머니는 그 일을 알고 나선 절 엄청 미워하게 됐죠. 아니, 대학 어디 나왔냐 물었더니 와이대 나왔다고 해서 내가 내 친구 아들이랑 같은 과고 같은 학교길래 물어보니 아니래. 그래서 네 남편한테 다시 물으니 뭐라는 줄 아니? 전문대밖에 못 나와서 그냥 내 신경 건들기 싫어서 거짓말했단다. 이게 말이 되니? 도대체 네 시댁은 거짓말 유전자 집안이니? 엄마랑 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너 친정 오고 싶거든 혼자 와. 네 남편 절대 발걸음 못하게 해. 안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 아들이 처가댁을 못 가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게 말이 되냐고 절 나무랐습니다. 아니, 장모님 걱정할까봐 학교 이야기 대충 둘러댄 건데 그걸 가지고 사위를 처가댁 발걸음도 못하게 하고 너네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라면서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수준이 낮니? 살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던데 이게 뭐냐고? 우리 집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참으신 거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요. 아이고, 애는 너 혼자 만들었어? 둘이 만들었잖아.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내가 선생인 거 보고 허락한 거야. 다른 건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거 왜 이래? 어쩜 사람이 이렇게 양심도 없는지 전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제 스스로를 원망했죠. 하지만 배는 자꾸 불러오고 당시에는 애 가진 여자가 이혼했다고 하면 여자가 문제 있겠지라는 생각이 많았던 터라 이혼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선 아주 당당했죠. 시아버지랑 남편이 어릴 적에 이혼을 했는데 자기는 이혼한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들으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을 했고 다신 만나기 싫어서 집도 돈도 다 주고 갔다던데 시어머니는 사치도 심해서 그 돈과 집까지 날려버린 거였죠. 시어머니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 주변에서도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냥 쉽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새로운 사람과 친해졌다가 결국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게 다반사였죠. 한 번은 동네에 슈퍼가 새로 생겼는데 사장님이 다른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가 저희 동네로 슈퍼를 더 크게 확장해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슈퍼가 생겼다는 소식에 당장 달려가 그 사장님에게 이 동네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마당발이라고 자기를 언니라 생각하고 언제든지 연락하라 했죠. 그런데 이게 이미 다 계획적이었던 거였죠.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시어머니의 거짓말 코스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는데 만날 자기한테 사치하느라 늘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는데 그렇다 보니 그 슈퍼에 가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외상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죠. 당시 돈으로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외상을 거는 건 물론이고 다달이 외상값을 계산해 달라는 슈퍼 사장님의 말도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신경을 쓰기 싫어서 그 슈퍼도 가기 부끄러워서 발걸음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로 슈퍼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어떻게 전화를 주셨어요? 무슨 일 있나요?
우진이 엄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기가 막혀서 학교로 전화했어. 아니, 무슨 일인데요? 혹시 시어머니 때문인가요? 우진이 엄마, 시엄마는 내가 참다가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그런데 우진이랑 우주지 할머니가 슈퍼 가서 외상해도 된다고 했다더라고. 그거 알고 있었어? 애들 외상하는 건 우진이 엄마가 해결해 줄 줄 알고 믿었는데 글쎄 우진이가 오늘 과자를 훔치다가 나한테 걸렸어.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할머니도 그러는 거 많이 봤다면서 할머니가 한 번씩 이래도 했대. 이게 말이 돼? 할머니란 사람이 손자한테 거짓말 가르쳐주고 하다 못해 도둑질까지 시키다니.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니까 우진이 엄마가 알아서 해. 그 집 식구들 중에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서 전화한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수업도 제쳐둔 채 조퇴를 하고 당장 집으로 갔죠. 집에 가보니 애들은 날더러 엄마 나 경찰서 가는 거야 하며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절 보더니 슬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자기 혼자 하지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못된 짓을 가르쳐서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학교로 슈퍼 사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어머님 외상 문제랑 우진이가 오늘 슈퍼에서 과자 훔치다 걸렸고 어머니가 애들한테 슈퍼 가서 마음대로 외상해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요. 외상값은 갚으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어머님, 거기서 물건도 훔치셨어요? 우진이가 할머니 그러는 거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던데. 근데 애한테 한 번씩 이러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우진이 우주 어머님 손자예요. 애들한테 본보기가 돼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제정신이세요? 야, 내가 그 집에 팔아준 게 얼만데. 그리고 물건 가져온 거는 나중에 외생값에 보태주려고 했어. 그리고 너 지금 날 도둑으로 모는데 그때는 슈퍼 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계산하는 걸 잠시 깜빡한 거야. 슈퍼 사장 그거 진짜 웃기네. 아니, 지가 자리 비운 건 생각 안 하고 날 도둑으로 몰아? 미친년. 저 애들 슈퍼 데려가서 사장님께 사과드리라고 할 거고요. 어머님 외상값은 저도 몰라요. 슈퍼 사장님이 어머님 고소하겠대요.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슈퍼 사장님을 찾아가서 애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시어머니 외상값에 애들 외상값 그리고 훔친 물건들까지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희 시어머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은 절 너무 딱하게 여기셨는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시어머니는 절대로 슈퍼 출입 못하게 하라고 약속하라 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땐 제가 왜 이래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인데 우리 집 가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럽고 제 가족부터 단속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학부모들이 알기라도 하면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또 제가 알아서 해결해 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더라고요. 제가 완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봉이었죠. 남편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 6개월도 못 버티고 나오기가 일쑤였고 갑자기 창업을 한다며 저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이니 대출이 잘 나올 거라며 공무원 마누라 둔 게 행복하다며 별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전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정말 사람 홀리는 재주는 탁월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꾼 DNA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창업 아이템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다면서 저한테 한 달 내내 조르는데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사람을 점점 피말리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 창업 작업을 대줬는데 결국은 뻔했습니다. 창업 아이템도 알고 보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고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또 저한테 대출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전 진짜 대출금을 받을 건 다 받고 그걸 갚느라 완전 개고생을 했습니다. 제 월급으로 대출금 갚기는 너무 부족했고 남편은 자기가 갚겠다고 하면서 말만 할 뿐 한 푼도 갚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돈 때문에 해선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퇴근 후 불법 과외를 했고 지금 생각하면 해선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정말 돈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제가 과외하는 걸 알게 됐는데 제 걱정은커녕 생활비랑 용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가 이러다가 신용도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앞으로 우리 식구 어떻게 살 거냐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근데 둘이 사과하는 것도 믿지 않았죠. 이래놓고 또 머지않아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절대 대출하는 일은 없다고 엄포를 놓았고 둘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속고 당하며 사니까 내가 남편이랑 사는 게 맞는지 이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 이혼을 정말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혼까지 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정말 기절하실 게 뻔할 거고 저 또한 이혼녀 딱지 붙이고 교직 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걸 생각하니 엄두가 나질 않았죠. 전 신용이 하락되는 일은 없도록 열심히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돈 사고 이제 안 치겠거니 생각했는데 정말 이 모자는 제 등쳐먹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갑자기 둘이 아프다면서 병원을 수도 없이 들락거리는데 세상에 생활비로 병원비를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남편이 집에서 노니까 애들 학교 준비물이며 필요한 거 사라고 카드를 하나 줬는데 그걸로 병원비를 펑펑 쓰고 다녔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픈 데도 별로 없는데 병원에만 가면 온몸이 다 아프다고 말을 했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아프다 하니 이런저런 검사도 다 하고 좋은 약이랑 링거를 맞아보면 좋겠다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다행이죠. 그런데 자기들 병원비를 내 카드로 쓰고 보험금 수령은 시어머니랑 남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병원에 가는 이유는 제 카드로 치료받고 그 보험금 수령금은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갔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 카드로 치료받는 건 이해해 주겠는데 보험금 받으면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알겠다 하면서 또 얼렁뚱땅 넘어가고 전 또 제가 쓰지도 않는 카드 빚에 허덕여야 했죠. 제가 봤을 때 둘은 완전 꾀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운동을 간다며 밤 8시만 되면 2-3시간씩 운동을 하고 왔죠. 집안일 좀 해놓으라고 말해도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밤 운동이 웬 말인지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안 청소도 싹 해놓고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별일이다 생각했죠. 제가 올 때까지 설거지도 청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이런 일이 결혼 후 한 번도 없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오늘도 고생했다며 밥 먹으라고 식탁에 앉으라는데 무슨 임금님 밥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내 진미가 식탁에 다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고깃집에 반찬님으로 일했는데 그래서인지 솔직히 음식 솜씨가 좋긴 했죠. 근데 집에선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제가 시어머니가 해준 밥을 제대로 먹어보질 못했어요. 또 무슨 꿍꿍이인가 의심을 하면서 수저를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절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가 밥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죠. 일하느라 힘들지? 하루 종일 서서 애들 가르치고 나면 진이 다 빠질 거야. 너 좋아하는 문어 내가 오늘 시장 가서 싱싱한 걸로 사왔으니 많이 먹어. 아이고 살 빠진 거 봐봐. 너 처음에 시집 올 때 통통하니 얼마나 이뻤는데 내가 고생을 시켜서 네가 이렇게 늙어 보이니 마음이 아프구나. 제가 밥은 먹고 있지만 지금 절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님 제가 노안이라고 놀리시는 건가요? 어머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나중에 또 일 터지고 저더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 이제 대출 절대 안 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저 돈 없는 거 아실 테니까 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우진이 애미야. 이제 너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니까 무서워요. 지금은 늦었겠지? 내가 아까 오전에 네 통장으로 3천만 원 보냈다. 네가 이제껏 우리 식구들을 위해 고생한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 돈, 시애미가 주는 그동안의 미안함이라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3천이요? 어머님, 어머니가 어디서 3천만 원이 생기신 거예요? 또 사고 치신 거예요?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야. 나 알바해서 모은 거야. 넌 내가 놀기만 하는 줄 알았지? 늙은이가 밥만 축내기가 그래서 너 출근하고 나서 알바 오래 했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식당에서 반찬 만드는 거밖에 없잖아. 일하는 데서 솜씨 좋다고 알바비를 많이 주더라고. 그거 모은 거야. 그리고 이 돈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안 썼어. 그래서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그런 핑계를 댄 것도 있고. 이제 시애미 마음을 좀 알겠니?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죠. 시어머니가 알바를? 저 결혼하자마자 공무원 며느리 봤으니 이제 식당 나가서 반찬 만드는 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더니 절 위해 알바를 해서 그동안 3천만 원을 모았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전 다음 날 혹시나 제 통장이나 카드 등 또 저 몰래 돈을 쓴 건지 다 확인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어디서 난 건지, 정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은 게 맞는지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괜히 돈 받았다가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몰라서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다른 며느리면 시어머니가 알바해서 이거 네 용돈이다 하면 춤을 출 텐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 돈은 안 받는 게 뒤탈이 없겠다 싶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방학 때 친정엄마와 유럽 일주를 하고 오라고 패키지 여행을 그 3천만 원으로 결제했다면서 시어머니 마음이니 제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친정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친정엄마에게도 보답을 하고 싶다며 준비했다고 했죠. 전 시어머니가 그 전과 다르게 절 대하는 게 너무 달랐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서 제가 고생하는 걸 아는데 표현을 그동안 못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이번 방학에는 장모님이랑 좋은 추억도 만들고 스트레스도 풀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 친정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했습니다. 넌 그렇게 당하고도 이 말을 믿니?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난 네 시어머니 돈 받기도 싫고 그 돈으로 여행 가는 건 더 싫다.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갔다 와. 내가 다 확인했어. 사고 친 건 아니더라고. 사실 엄마 나 결혼하고 나서 휴가 한 번 못 갔잖아. 가봤자 가족들 챙기다 나만 고생할 거 뻔하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 그리고 이서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 응? 그리고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엄마도 나이 들기 전에 다녀야 해. 나중엔 다리 아파서 여행 다니지도 못해. 응? 아휴, 모르겠다. 난 영 찜찜하단 말이야. 전 삼고초려 끝에 친정엄마를 설득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환송을 받으며 비행기를 탔습니다. 총 보름 일정이었는데 첫 번째 여행지는 프랑스. 학생들한테 프랑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와보니 낭만의 도시가 이런 거구나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엄만 여행 내내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여행을 즐기지 못했고 자꾸 집에 가자고 했죠. 전 그냥 다 잊고 여행을 즐기자고 했지만 결국 친정엄마는 꿈자리가 너무 사납고 뭔가 자꾸 불안하다며 혼자서라도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전 결국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3일 만에 유럽 여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 엄마는 너무 사서 걱정이야. 내가 다 확인하고 왔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다음엔 정말 이러지 마. 알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 일단 한국 간다고 집에 연락하지 마.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가.
알겠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시어머니랑 이서방이 우리 여행 보내준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연주야,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특히 네 시어머니랑 이서방은 그 사기꾼 근성 못 버려. 엄마가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 같고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였죠. 전 그렇게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전 일단 애들 방으로 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애들이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애들을 시어머니 동생인 시이모님 집에 맡겼더라고요. 이상해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는데 거기엔 애들은 없고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웬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전 생전 보지도 못할 보석 세트를 보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루비 반지에 진주 목걸이에 다이아 귀걸이를 하고 거울을 보며 좋아서 방방 뛰는데 전 도무지 이 조합이 뭔지 이해가 안 갔죠. 전 손님인지 누군지 모르는 여자 얼굴을 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절 보더니 무슨 저승사자 보듯이 놀라면서 까무러쳤습니다. 전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런데 대답을 한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당연히 누구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었죠. 전 우리 집에 손님 같아 보여서 물어봤다고 했더니 여자는 내가 왜 손님이냐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절 보고 저 여자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들 그만 좀 괴롭히라 했는데 왜 또 여길 왔냐며 절 내쫓으려 하더라고요. 아니, 해외에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온 거니? 우리 아들 좀 그만 괴롭히라 했는데 왜 이렇게 거머리처럼 굽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거라. 내가 따로 연락하마. 어머님, 지금 뭔 소리예요? 누가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내가 따로 연락한다고 했잖아. 지금은 아니니까 얼른 나가. 이상하다 했어. 3천만 원 주면서 유럽을 보내준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됐지. 우진이 아빠, 이거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설명해. 우진이 아빠? 오빠, 누가 우진이 아빠인데? 설마 오빠야? 아니야. 내 조카야, 조카 우진이.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니 거실에 걸어둔 가족 사진도 없고 애들이 그려놓은 그림들도 다 없었습니다. 애들과 제 흔적을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다 없애버린 거였죠. 전 이 상황이 뭐지? 이제 점점 이해가 갔어요. 그 여자는 갑자기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 그만 괴롭히라며 당장 나가라고 했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전 이 여자도 시어머니와 남편 따라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니 사람 볼 줄 모르는 여자구나 생각했죠. 오빠가 잘생기고 능력 있어서 여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건 이미 예상했어. 그런데 우리 결혼 약속했는데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긴 말할 거 없고 얼른 너 나가라고. 뭐, 오빠? 결혼 약속? 저기요. 이 사람 애가 둘인 사람이고 여긴 내 집이자 시댁이에요. 그리고 난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지금 내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충고하는데 지금 당신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알겠어요? 야, 너 말이 심하다. 사기? 너 나랑 결혼한 거지? 정신과 치료 좀 받아봐. 우리 집 어디에도 네 흔적은 없어. 진짜 열받게 하지 말고 나가. 나중에 엄마가 따로 연락 준다잖아. 너 모두를 위해서라면 자꾸 이런 땡깡 부리지 마. 알겠어?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안방으로 가 이불장 구석에 처박아 놓은 혼인 서약서와 식구들만 모아놓고 한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와 시어머니 방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왜 이게 여기 있냐면서 서로 제대로 안 치웠다고 싸우고 난리였죠.
여기 혼인서약서에 있는 정현주가 당신이에요? 그래요. 내가 정현주예요. 당신이 오빠 하면서 결혼 약속한 사람이 나랑 10년 넘게 결혼 생활한 남편이고 우리 애들 아빠예요. 오빠, 아니 어머님, 이 여자 말이 진짜예요? 그게 말이지. 우리 아들은 벌써 쟤랑 별거 중이었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서류 정리만 하면 되는데 전현이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주은아, 우리는 널 내 며느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의 좋은 처가 된다고 믿고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안 그래? 그렇지. 내가 병원에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걸. 준아, 그거 다 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병원을 자주 드나든 거 알잖아. 엄마 말대로 이 사람이랑은 이미 예전에 끝났어. 정말이야, 준아. 우릴 믿어야 해. 진짜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너나 니네 엄마나 오만 가지 거짓말을 지어내서 내 돈 뜯어가고 돈 사고 친 거 다 막아줬더니 결과가 이거야? 어머니는 동네 슈퍼 사장님한테도 사기치더니 이제 아주 크게 한 방 날리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저게 미쳤나?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3천만 원 준 건 당장 꺼지라는 거였어. 야, 너도 솔직히 우리랑 살기 싫었잖아,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널 떠나주겠다는데 왜 자꾸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 아프게 하냐고? 3천만 원? 설마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한 돈 그거야? 그걸 저 여자, 아니 당신 와이프한테 줬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준아, 내 말 좀 들어봐. 미친놈,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야, 진짜 네 회사가 있긴 한 거야? 아니, 너 이름이랑 나이, 직업 나한테 다 속인 거 맞지? 맞지?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당신들 콩밥 먹일 거야.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걸 알고 그 여자는 시어머니 목에 있는 진주 목걸이를 쥐어뜯고 귀걸이, 반지도 모두 다 빼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에 맞지도 않는 반지를 억지로 끼운 탓인지 반지 뺄 때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만날 병원 와서 나한테만 진료를 받은 이유가 있었네, 어? 니들 이미 다 계획 짜고 나한테 접근한 거지? 맞지? 어떻게 지 마누라가 버젓이 있는데 나한테 총각 행세라고. 오빠, 아니, 야, 너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야? 네 입으로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니야, 준아. 이게 다 널 좋아해서 벌어진 일이야. 진짜야. 저 여자가 안 나가니까 우리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대답하라고! 그러고 보니 네 동네가 아니라 우리 병원에 온 이유가 있었구나. 네 동네에선 네 엄마랑 너에 대해서 다 아니까 우리 병원 와서 사기친 거잖아. 우와, 우리 병원 사람들 다 깜빡 속고 있어 지금. 내가 온 동네방네 결혼한다고 소문 다 냈는데 너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결혼하면 되지, 준아. 바뀌는 건 없어. 그냥 우린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계획? 야, 네가 네 엄마랑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계획에 왜 내가 따라야 해? 내가 돌았니? 돌았어? 그 여자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드나들던 병원의 페이닥터였는데 좋은 약이랑 링거를 맞고 돈을 펑펑 쓰니 그 여의사는 돈이 많은 집인가 보다 생각했고 남편이 워낙 동안이고 인물이 좋으니까 여의사도 남편이 유부남인 줄도 몰랐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사귄 후 서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고 여의사가 남편한테 완전 빠져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보석 세트를 갖다 바치면서 그날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의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쳤죠.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게 저 때문이라면서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육두문자를 쏟아내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사람이 바닥을 보일 수 있나 생각이 들었죠. 다 전현 때문이야, 다 전현. 비행기 타고 멀리 보냈더니 왜 일찍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냥 이 집에서 쫓아버리면 될걸. 그래도 정리 좀 하고 내보내려고 했더니 이사다를 내? 응?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소리를 쳐? 욕하고 싶은 건 나야, 나라고.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만날 지 혼자 돈 번다고 엄마랑 날 얼마나 개무시했어. 맞잖아. 그깟 교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네가 우릴 10년이나 괴롭혔어. 우리도 힘들었다고. 너 자꾸 돈돈거리면서 피해자인 척하는데 야, 솔직히 보면 엄마랑 나도 피해자야. 네가 애만 안 가졌어도 나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났어. 엄마 내 말이 맞지? 그래. 어디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덜컥 가져서 내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설마 했는데 단 2년 때문이었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더 좋은 데 장가 갔을 거야. 저도 이 상황이 가관이지만 이제껏 시어머니와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본 것들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채로 부엌에 가서 잡히는 대로 가져와서 저것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눈에 띈 게 고추장이 담긴 빨간 대야였는데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고추장 담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날 마침 고추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빨간 대야를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냅다 퍼부었는데 남편은 고추장 범벅이 되기 싫어 여의사 뒤로 바로 숨어버렸고 여의사는 제가 퍼부은 고추장 때문에 여의사 얼굴이 고추장 범벅이 됐죠. 준아, 괜찮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완전 돌았네. 선생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어디다가 이딴 짓을 해? 뭐? 선생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네 엄마랑 너 나 없으면 밥이나 먹고 살았겠어? 어? 너 나이트에서도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했잖아. 네가 날 보자마자 물은 게 뭔 줄 알아? 하는 일이 뭐냐고였어. 그러니까 넌 처음부터 여자 등 쳐먹고 사는 근성이 있는 놈이고 그 버릇 못 고쳐서 나이 처먹고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진짜 이거 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네 엄마 고추장이 맵나 안 맵나 나만 맛보면 아깝지. 자, 어때? 매워? 안 매워? 이 개자식아? 여의사는 완전 열받아서 예물은 물론이고 그동안 준 선물과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추장 범벅이 된 손으로 남편의 눈을 찌르는데 남편 아프다고 울며 불며 지 엄마까지 찾고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찌질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어머니는 몰래 보석 세트를 갖고 도망가려는데 제가 그걸 바로 발견해서 바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문지방에 쾅 하고 부딪혔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결국 코가 부러져서 코피를 철철 흘리고 코가 퉁퉁 부어서 진짜 얼굴이 무슨 빈대떡처럼 넓적하게 변했는데도 화도 나긴 했지만 그 얼굴을 보니 웃음이 터질 뻔하는 걸 참았다니까요. 아유, 내 코. 지석아, 엄마 코 부러졌어. 코 부러졌다고. 나 부르지 마. 엄마는 왜 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내 눈 어떡해. 내 눈 어쩌냐고. 에이, 나쁜 놈아. 지금 엄마를 걱정해야지 네 눈이 걱정이냐? 응?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아유, 빨리 구급차 불러, 빨리. 구급차가 아니라 경찰을 불러야죠. 일이 순서라는 게 있는데 아닌가요? 이미 내가 경찰 불렀어. 구급차는 니들이 알아서 불러. 재수 없어. 그 여자는 고추장을 뒤집어 쓴 채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사기당한 거에 대해 모두 말했고 경찰에게 이체 내역이랑 남편이 혼인빙자로 사기친 걸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경찰들도 듣더니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모자가 이런 사기친 건 자기들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원부터 데려다 달라고 난리였는데 제가 빨리 꺼지라고 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리고 여러 말 하지 말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안 죽어. 이런 걸로 안 죽는다고. 고추장 뒤집어 쓰고 코 부러졌다고 저 세상 안 가니까 제발 말 좀 꺼져. 내 집에서 영원히 꺼지라고. 여의사는 경찰 고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겪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려고 친구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빼앗고 완전히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할 정도로 밟아줄 거라며 아주 모자를 완전히 달달 볶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지만 그 여의사의 복수심은 정말 대단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도 아프다고 징징거려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와 온 동네방네가 시끄럽도록 문을 열라고 난리쳤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아들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야, 지금 너 뭐랬어? 당신 아들? 이제 시오미도 안 보이지? 너도 지석이처럼 눈이 아프냐? 걔는 지금 눈이 아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난리야. 지혜미 얼굴 꼴은 보지도 못하고 지 아픈 것만 생각하는 나쁜 놈. 너 지금 내 아들이랑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아? 나도 법에 대해서 좀 알아. 너 내가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진단서도 받았고 너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만들 거야. 알겠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저기요, 법 좀 알면 간통죄도 잘 알겠네요. 이미 당신 아드님 간통죄로 고소했고요. 이제 당신 내 시어머니 아니에요. 알겠어요? 당신 아들 간통죄로 콩밥 먹일 거니까 각오하시고 또 이상한 거짓말로 나랑 우리 애들한테 피해주면 그땐 고추장이 아니라 지옥의 매운맛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 아세요. 알겠어요? 간통죄? 야, 정말 내 아들 콩밥 먹게 할 거야? 할 거냐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짐을 이미 다 꺼내놨었고 소포로 붙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찾아와 주시니 소포 보낼 비용도 아끼고 좋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짐을 포장도 안 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현관 앞에 모두 던져버렸고 1시간 안에 안 꺼지면 또 신고할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퉁퉁 부은 코를 부여잡으며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며 신세한탄을 하는데 정말 징글징글했죠. 동네 사람들도 시어머니 꼴을 보더니 아주 잘 됐다며 째려봤고 특히 슈퍼 사장님은 재수없다며 꺼지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붓더라고요. 시어머니 편은 아무도 없었고 얼굴을 가리고 냅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간통죄, 사기죄, 그리고 여의사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까지 한 터라 죄라는 죄는 모두 씌운다고 난리를 치니 완전히 돌아버렸고 여의사는 시어머니한테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정신 나간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섬으로 도망치다가 걸려서 둘 다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혔던 게 간통죄가 폐지되기 바로 전에 남편을 콩밥 먹이게 돼서 완전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텐 거짓말하면 할머니랑 아빠처럼 벌받게 된다고 단단히 교육을 시켰고 아이들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죠. 가끔 너무 솔직해서 조금 피곤할 때도 있답니다. 전 그때부터 새롭게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녀가 무슨 죄도 아니고 당당하게 제 일을 하며 아이들을 바르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잘 컸고 좋은 대학에 입학해 4년 내내 장학금까지 받으며 저한테 효도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노력해 교장이 됐고 친정어머니는 엄마 아빠도 못한 교장 선생님이 됐다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너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이혼 생각을 안 했어? 응?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불효하는 것 같아서 참고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혼을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쳐다볼지 너무 두려웠어. 이거사, 아빠랑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냥 우리는 네 선택을 기다려줬어.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서방도 물론이었고 주변 사람 생각하며 살지 마. 그냥 당당하게 네 인생을 살면 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지. 넌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 두고 왜 혼자서 끙끙 그랬던 거야. 엄마가 그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정말. 난 진짜 몰랐어. 엄마 아빠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엄마, 나 이제 잘 살 거야.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딸로 잘 살고 우리 애들한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지켜봐줘.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이혼이라고 두 분 다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딸이 교장 선생님이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안정을 찾고 전 엄마와 함께 그 어떤 걱정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말이죠. 사람 인생 한 치 앞을 모른다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고민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후회만 하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제 경험상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길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으며 인생을 잘 걸어간다면 선택에 대한 후회라는 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세요.